네, 이제 두 번째 대단원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단원 중에 첫 번째 중단원, 가계의 경제적 역할과 의사결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가계의 경제적 역할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가계가 대체 무슨 뜻이냐 라는 것을 살펴보고 상품의 수요자로서의 가계의 역할과 가계 역할 중에 또 생산 요소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이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원카드 형식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주었다면 앞으로 할 아무해도 게임은요,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을 만들어 본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자세히 드림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란 여러분들이 가족과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구는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고요. 가족은 말 그대로 피를 나누고 있는 혈연 집단이죠. 이것과 달리 가계는 개인 또는 함께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원을 공유하고 소득과 소비를 함께하는 경제 단위, 하나의 경제 단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급자족 사회였기 때문에 가계가 엄밀히 경제 단위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분업과 교환이 발달하면서 가정이나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이 독립적으로 소득을 얻고 소비생활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계는 하나의 가구로 볼 수도 있고요. 개별 소비자로 볼 수도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던 간에 하나의 경제 단위를 가계라고 한다라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말하는 가계부 있죠. 이 가계부를 쓰는 단위가 누구냐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계가 하는 역할 주로 소비와 생산 이렇게 두 가지 있다고 했는데요. 가계는 가계의 역할 중에 가장 커다란 것은 일단 소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계는 소비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소비 활동을 하는데요. 가계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 요소를 공급함으로써 경제 활동을 형성하는 기초 단위 그리고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 역할을 띨 수 있는데요. 생산 요소의 공급자로서의 역할과 상품 수요자로서의 가계에 대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방금 말한 가구와 가계는 교과서 읽기자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가계가 생산,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자급자족 시대였어요. 그러나 산업화 이후로 분업과 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생산보다는 소비자의 가계의 역할이 집중하게 됩니다. 즉, 상품의 수요자로서의 가계의 역할을 집중하게 되는데요. 가계는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요. 이를 통해 자신의 만족감을 극대화하고요. 소비는 다시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게가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기업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힘을 잃는다라는 거죠. 즉, 소비를 통해서 기업은 생산을 하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가계의 소비활동과 기업의 생산은 맞물려가는 톱니바퀴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가계의 소비활동은 기업이 무엇을 얼마큼 생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쌀을 많이 산다면 쌀을 많이 생산할 것이고요. 쌀이 아니라 빵을 많이 산다면 빵을 많이 생산할 테니까요. 이렇게 선호에 따라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 기업은 소비자의 욕구가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욕구에 맞는 생산을 하도록 하고요. 더 나아가 거기에 맞춰서 기업이 규모를 확대를 한다던가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던가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한 나라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역할까지 가계가 하더라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강조한 학자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박재간은 일찍이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재물은, 물건은 우물과 같다. 우물은 퍼서 쓸수록 자꾸 채워지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경제도 소비가 없이 계속 생산만 하면 상품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는 실업으로 이루어지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가지고 온다. 따라서 소비를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실제로 1929년 옛날에는 물건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살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모두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1929년 미국에서 있었던 대공황 생각해 보시면 소비가 얼마나 상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제가가 했던 말고요. 그러면 소비가 중요하기는 한데 소비가 중요하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한계가 되어 있는데 소비 증가는 저축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나라 경제 발전에 위축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소비 증가는 저축의 감소를 가지고 오기도 하죠. 저축이 감소되면 기업은 빌릴 돈이 없습니다. 때문에 나라의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축과 소비를 적절하게 병행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소비가 분명히 좋은 중요성도 있지만 한계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공급자로서의 가게를 할 건데요. 생산 요소는 노동, 사람이 일하는 것, 그 다음에 토지, 땅, 그 다음에 공장이나 기계와 같이 인간이 만들어낸 물적 자본들 혹은 돈과 같은 넓은 의미의 자본,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가게는 이렇게 생산 요소를 기업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대가로 소득을 받습니다. 노동을 제공하면 임금을 받고요. 자본을 제공하면 이자를 받고요. 그리고 토지를 제공하면 지대를 받죠. 생산활동에 기여한 대가로 얻은 소득은 가게가 다시 소비를 할 수 있게끔 구매력의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다시 가게와 기업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교과서 55페이지 그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55페이지 그림 보면 가게가 생산 요소를 공급을 해요. 회사에 취업을 해서 요소 시장에서는 생산 요소의 공급자로서 활동을 하지만 실제로 생산물 시장에서는 그 회사에서 만든 물건을 구입을 하죠. 반면에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생산 요소를 사는 수요자로 행동을 하지만 생산물 시장에서는 생산자로 활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가게는 생산 요소 시장과 생산물 시장을 통해서 요소 시장에서는 물건을 공급하는 역할을,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그 다음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다루는 생산물 시장에서는 소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게의 다양한 역할들 정리해 볼 건데요. 가게는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으로 소비도 하고 저축도 하고 세금도 내죠. 즉,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가 되기도 하고요. 생산 요소의 공급자가 되기도 하고요.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게의 저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투자가 되어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다. 가게와 기업이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에서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라는 건데요. 교과서 55페이지 읽기 자료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